자, 일단 아까 우리가 읽었다시피 제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보였을 거예요. 제목이라고 씁시다. 자, 여러분 카메라는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뭐예요? 사실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죠. 워커는 뭐예요? 군화거든? 그럼 아마도 뭐겠어? 전쟁을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봐. 우리가 전쟁에라는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어떤 원소들 중에 하나가 뭐였어? 군화였을 거 아니야. 그럼 전쟁에 쓰이는 건 생각해보자. 뭐 군인도 있었을 거고, 군복도 있었을 거고, 무기도 있었을 거야. 우리 집합 배우잖아. 그럼 봐봐. 이 어떤 집합? 전쟁이라는 집합에 얘네들은 뭐예요? 원소들이죠. 자, 이런 거 얘들아. 그러면 전쟁이라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원소 중에 대표 원소를 써준 거지.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전쟁이라는 전체 집합 중에 전쟁이라는 집합 중에 대표가 되는 원소를 써줬잖아.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한다? 이걸 대유 또는 제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는 뭐냐면 제왕할 때 그 제자야. 얘가 대장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모든 원소 중에서도 뭐가 군화가 대장 역할을 해서 이걸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기록할 수 있는 건 수없이 많아. 근데 그 중에서도 카메라로 얘기를 했다면 제목부터 지금 대유법, 제유법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작품 읽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첫 장면, 이렇게 초반부에 인물, 사건, 배경 세팅을 딱 하고 가셔야 되는데 앞부분 줄거리에서 초반부 인사회 세팅이 됐잖아. 집중해서 보셔야 돼. 그럼 봐. 6.25 전쟁이 배경이죠. 자, 그런데 전쟁 때문에 어떻게 됐어? 나는 오빠 부부도 잃고요. 결혼도 하지 않은 나이에 조카를 키워야 되지. 그럼 벌써 사람들이 뭐 미혼모라고 수군덕거릴 수도 있고 그 시절에 요즘이야 상관없어요. 근데 그때는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엄마와 함께 피란을 갖고 전쟁도 끝났어요. 그런데 나 혼자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요. 역시 조카는 여전히 친자식으로 여겨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깊이 관여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야. 이게 차라리 내 새끼면 상관이 없는데 남의 애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소홀해도 괜히 사람이 얘한테 너무 내가 잘 못해준 건가? 이런 죄책감이 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내 자식보다 뭔가 더 신경 쓰이고 그 과정에서는 어려움들이 벌써 이제 흐름이 온 거죠. 자, 그럼 봐 얘들아. 여기다가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할 건 이겁니다. 인물, 사건, 배경 중에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시공간적 배경인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배경이라고 적고요. 배경은 뭐야? 6.25 전쟁이라고 쓰시면 되고 6.25 전쟁이라고 쓰는 순간 세 가지 정보 들어가 있거든. 일단은 시대죠. 1950년 6월 25일부터 있었던 시간적 배경. 공간은 한반도라는 우리의 삶의 터전. 그런데 여기에 뭐까지 들어가 있어? 전쟁이라는 사건, 즉 배경인데 약간 배경 사건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배경 사건이 지금 전쟁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나한테 어떤 사건이 딱 하고 떨어진 거니? 그렇죠. 오빠 부부의 죽음. 그럼 누굴 키워야 돼? 그렇지. 조카를 양육해야 되는 입장이야. 그리고 나는 전쟁이 끝나고 결혼도 했어. 내 자식도 있어요. 그리고 조카도 있죠. 그럼 보나마나 내가 이 조카를 키우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겠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됐니? 자, 그럼 이제 샵2로 가볼게.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진짜 거의 한 몇백 년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문과이과 나누는 거 보면 어쩔 수가 없나 봐. 그러니까 문이과를 지금 없애겠다, 통합하겠다. 사실 문과는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얘들아, 문과, 이과를 언제부터 나눴을까? 고려시대부터 나눴어요. 문반, 무반으로. 그러니까 문반은 말 그대로 문과고 무반은 이과야 사실은. 선생님 이과 무반들은 무식하게 전쟁하는 애들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쟁하야 이과가 발달해요. 왜? 전쟁 기술이 발달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당장 삼면측량 기술이라는 것도 1차 세계대전 발명품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전투기 같은 것도 결국에는 전쟁의 발명품인 거잖아. 근데 전투기를 발명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형 항공기도 제트 엔진도 막 발명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삼각균형 기법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원의 교점 이렇게 해서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 같은 걸로 비운학 지문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벌써부터 첫 번째 갈등이죠. 문과야 이과야? 그런데 나는 뭐야? 나한테 말을 안 했네야. 문이과의 갈등 상황에서 문과를 선택해버렸어. 나는 일단 어때? 아니 왜 나한테 안 해라고
자, 첫 번째. 문이과의 갈등 상황에서 나의 내적 갈등은 뭐니?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난 서운한 갈등. 자, 그리고 봐. 두 번째, 우리 엄마는 왜 싫어? 그냥 오빠가 죽었는데 오빠가 문과였어. 그래서 문과를 싫어했어. 그럼 벌써 갈등 원인이 나왔죠. 첫 번째 갈등 원인은 뭐야? 문이과 선택. 그로 인한 결과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이거야. 나는 서운했어. 우리 어머니는 문과가 싫어. 자, 그리고 엄마의 입장이 나오는데 엄마 입장 보세요. 너무 웃긴데?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푼 벌어들이는 없는 주제. 야, 옛날 지금이나 문과는 문성하고 먹고 살기는 방법이 없나 봐요. 어쨌든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에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너희가 잘 안 읽히는데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봐봐. 까닭없이 죽어야 해. 까닭 없는 죽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읽어낼 수가 있어. 까닭 없다라고 얘기한 건 굳이 뭘까? 문과라고 얘기한 건 뭘까? 보나마나 배경이 유교이기 때문이야. 유교에 있었던 갈등은 사실은 이념 갈등이라고 하죠. 영상 끊었다 바로 갈게요. 하고 싶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니네한테 공산주의를 설명하고 있을 수는 없고 밑도 끝도 없이 니네한테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런데 어쨌든 얘를 모르고 있으면 작품이 안 읽히거든요. 꼭 알고 가셔야 돼. 자, 먼 옛날로 가진 않을게요. 일단은 여기서 배경이 된 건 1950년에 있었던 6.25야. 솔직히 저도 아주 정확히 아는 건 아니고 내가 뭐 그 시대를 살아봤겠어요. 아무리 내가 할아버지라고 6.25면 이미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무덤에 계신 분들만큼 저도 늙진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양론에서 한 번씩 이렇게 나와 수업을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절은 제가 잘 몰라. 자, 그럼 무슨 얘기인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마 시작은 피렌체였을 거야. 피렌체 아니다, 죄송해요. 베네치아였을 거야. 아, 시작을 더 가야 되나? 어디까지 가야 되지? 잠깐만요. 사실 시작은 이거예요. 시작은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갈라져 나온 거 알죠? 그래서 아마 BC 10세기였을 거야. 아마 헤브라이 민족이었나? 니는 중2 때 배웠다 이거.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집트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오죠. 그 여기에 자리 잡고 살다가 아마 AD. 그래서 이때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얘네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교리가 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나? 그러니까 뭐 천주교, 뭐 개신교,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여기가 뿌리가 같아. 아니, 맞잖아. 얘네가 부처님 믿진 않잖아. 그 얘네는 뿌리는 지금 이렇게 세 개는 같아. 그런데 이제 지들끼리 이제 뒤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들이 있겠지. 그 중에서도 교리가 달랐던 게 뭐냐면 여기는 창조 행위는 유일하게 10만 가능했어요. 여기는 그 창조 행위 중에 예를 들면 이자를 받는 거 있지. 근데 얘는 이자를 받는 게 금기예요. 근데 여기는 이자를 받는 게 가능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세 유럽에 와서 얘네는 금융업을 하게 돼.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 박해가 계속됐기 때문에 박해에서 우리가 도망을 가거나 이러려면 뭘 해야 돼? 계속해서? 그렇죠. 금 같은 귀금속 같은 거 그리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알았고 지능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금융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세팅이 끝났던 친구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최초의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디 시작을 했냐? 얘네가 일단 첫 번째 있었던 곳이 베네치아예요. 그러다가 막 전쟁, 십자군 전쟁 터지고 막 전쟁 복잡해지다가 얘네들이 스페인으로 가. 그래서 사실 스페인이 한때 전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니? 네덜란드로 가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 최초로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금융의 시작은 여기로 보고요. 주식회사의 시작, 즉 자본주의의 시작은 여기로 보는 거야. 자, 그리고 다시 여기는 영국으로 갔고 뭐 지금의 미국까지 왔겠죠. 어쨌든 이 흐름에서 시작이야. 너무 오래 갔니? 괜찮아 얘들아.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기술혁명을 만나요. 산업혁명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달라진 거냐? 기존에는 우리 인간이 동력이었어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들어오니까 기계동력이 나타나 버리지. 그래서 아예 생산력의 차원이 달라져요. 여기에 생산력은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 결과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잡히고 계시죠. 생산력이 무한대로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이제 겪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산업혁명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잖아. 여기서 엄청난 비인간성이 생겨났을 거야. 특히 그게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그 1차 세계대전은 세계대공황으로 이어져요. 자, 이 대공황의 원인 이거였어. 그 당시 유럽은 전쟁터였으니까 미국이
생산량을 무한대로 쏟아부어도 여기서 다 소비를 해줬는데 이제는 전쟁이 끝나니까 미국의 수요를 절대 못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생산이 과잉 생산되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당연히 여기 끝으로 잡아주세요. 고용을 줄여버리고 고용을 줄여버리니까 수요가 더 줄어드는 문제에서 두 가지 해결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 생산을 통제하자가 공산주의야.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공산주의는 경제를 계획적으로 가져가고요. 두 번째는 이거다. 공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생산 수단, 자본을 어떻게 하자? 공동 소유하자. 그리고 공동 생산하자. 그리고 공동 분배하자.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빈부격차와 같은 비인간적 문제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대공황이라는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는 이런 선택을 한 거고 이제 수정자본주의라고 간 거죠.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때문에 인간의 비인간성도 대공황도 생긴 걸 안 거지. 수정자본주의는 어떻게 간 거야? 야, 너무 우리가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 즉 기업과 가게를 놓고 보면 이 노동자는 항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중간에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심판을 봐주자 이런 구조로 가요. 뭐 결론은 얘네가 이겼겠지. 그런데 기본 세팅이 달라. 여러분 땡땡주의가 붙으면 무조건 종교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공산주의를 유일 종교로 썼어. 반면에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유진영에 가까웠겠죠. 여기는 좀 더 일당 독재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 자유롭게 해주는 체제로 가는 거야. 왜? 계획경제 자체가 생산량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 흐름이 쫙 한번 있었던 거야. 자, 그럼 봐. 그럼 이때 있었던 내적 갈등은 뭐냐면 사실 그때 우리 조선은요 어땠었냐면 완전 거의 중세였죠. 일부 근대가 있었으나 이 일부 근대도 전부 다 일제의 피로 때문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문맹률만 98.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글도 못 읽어. 그런데 어쩌겠어요. 소련 내려왔죠. 미군 올라왔죠. 결국에는 여기는 어떻게 돼? 공산진영. 여기는 어떻게 돼? 자유진영으로 갈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자본주의죠.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이면서도 정치제도였기도 했고 자유주의는 정치제도인데 자본주의는 경제체제니까 좀 구분해서 보긴 하셔야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둘이 이제 싸우게 된 거야. 그럼 봐봐. 이 어려운 걸, 봐. 이 어려운 걸. 지금 우리가 봐도 어려운데 그 시절의 사람들은 이걸 알았겠어요? 그럼 봐. 문과는 뭐야?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얘는 생산활동은 없어. 이과처럼 몸으로 일을 안 했어. 얘는 그럼 뭐 했어? 맨날 책이나 봐. 책이다 보니까 이 세상을 개혁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땡땡주의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얘가 참여를 했겠죠. 그게 공산주의로 참여를 했을지 뭐 자본주의로 참여를 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얘가 전쟁통에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까지 됐니? 이게 지금까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 우파 뿌리가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래서 필기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할게. 이 많은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걸 뭐라 그런다? 이념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있었던?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되긴 하는데 이 극단적으로 갈등이 뻥 하고 폭발된 거는 1950년 6월 25일부터 이게 뻥 하고 터져서 지금은 사실은 많이 잦아들었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언제 시작이 됐냐? 아마 1920년 정도? 1919년? 뭔가 그때 뭐 레닌 같은 게 무슨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거 하면서 공산당 선언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뭔가 갈등은 심화가 됐었겠죠. 근데 그때 변곡적으로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리면 아예 그릴 수가 없는데 뭐 처음엔 조금 올라다가 이때 한번 확 올라갔다가 우리나라 기준은 언제? 1945년에 미친 듯이 올라간 거죠.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오히려 좀 내려왔죠. 그럼 언제쯤 내려왔을까 생각을 해보잖아. 아마 이때 했을 것 같은데 1994년에 뭐가 있었냐면 북핵 위기라는 게 있었고 맞나? 나 잘 모르겠다. 이때 이 시절을 쭉 지배했었던 김일성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여기가 죽었어. 그럼 죽고 나면서 뭔가 좀 화해 무드로 갔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정권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오락가락 하지만은 옛날에 서로 막 죽일 정도로까지 갈등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팠던 상처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아팠던 상처들을 다루는 주제 작품 인연 갈등을 다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상 끊었다 갑시다. 없어요. 왜냐면 저거는 독서 경제 지문으로 나오고 여기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까닭 없이 죽어야 된다는 이 한마디에서 저 많은 정보가 나오게 돼서 근데 어쩌겠어요. 역사인데. 자, 계속해서 봐. 자, 그럼 두 번째 장면은 뭐야, 결국에는? 문이과 선택 때문에 난 삭감들인데 나는 일단 뭐야, 아들처럼 생각하니까 서운한 거고, 엄마도 아들이 문과를 선택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아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나는 위로도 하지만 나도 공감도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문과를 잡아서 해결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일단 어떻게 했어? 담임 선생님한테 해결을 하고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봐,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 그러니까 얘가 어린 나이인데 성숙해져 버린 거죠. 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요즘 게임은 그런데 그거 칠 일이 별로 없어서 패드립도 별로 없더만. 니네 맨날 이제 놀아잖아. 놀은 이렇게 그런 게 불가능하더만. 자, 그럼 봐봐. 이제 부모가 없는 상황이니까 성숙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른쪽 가볼게. 일단은 설득 1번 뭐야? 야, 이공계가 적성에 맞아. 적성 때문이야.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뭐 때문이야? 이거죠. 두 사람의 걱정 때문이죠. 왜? 오빠같이 될까봐. 그래서 첫 번째 설득은 뭐야? 적성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를 얘기한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들 2학년 때 문과일과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실 2학년 때가 뭐예요? 1학년 1학기 끝날 때쯤 문이과 선택을 할 거거든? 고교학점제로 가면서 선택 과목이 중요해진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그 고민을 중간고사 끝나고서부터는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계속 넘어가 볼게.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설득 근거는 뭐야? 전망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 적성. 두 번째는 전망. 특히 상대나 법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는 경영대죠. 법대는 그렇죠. 이게 법조인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문과는 사실은 이쪽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근데 경영도 요즘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까딱하다는 뭐 하고 있어? 작가가 굶어 죽습니다. 문학하다가 굶어 죽어요. 철학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하다가 또 그냥 죽기 박. 여기는 굶어 죽고 철학 그러면서 아이고 뭐 이렇게 사니? 순탄하게 살라고 설득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평범하게 살자. 우리 엄마도 저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갑자기 우리 엄마 얘기하니까 바로 꺼져버리네. 자, 계속 갑시다. 그런 얘기를 쭉 했고, 자, 그러면서 얘 훅 들어왔다. 고모,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말 안에 엄청나게 함축되어 있죠. 무슨 얘기야? 우리 아버지는 문과셨고 그 문과는 뭐야? 사상과 이념이 중요했고 그 사상과 이념으로 뭘 하려고 했을까? 그렇죠. 현실은 배가 좀 고프더라도 이상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사람. 나는 그 아버지의 핏줄인 아들이고 나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인 거지. 이 수많은 얘기를 사실은 이 대사 하나로 함축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당황할 수밖에 없죠. 들킨 것 같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근데 어쨌든 설득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실패했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 삼류대학 공대 토목과. 사실 이제 요즘 이런 표현은 좀 잘 안 쓰는데 뭐 대학 서열을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들아. 우리가 일제시대에는 뭐가 있었니? 일본 제국대학이 있었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일본 제국대학이 인류대야. 그럼 봐봐. 여기는 국립대학이잖아. 국가적인 대표잖아. 그 다음이 보통 이류대였어요. 사립대가 이류대. 그리고 그러니까 봐봐. 국가적으로 봤을 때 1등 대학이 인류대. 그 다음에 사립대학이 이류대. 그리고 나머지 떨거지들을 삼류대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요즘하고 달라요. 옛날 삼류대는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명문대야. 어쨌든. 근데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뭐 그냥 대학을 가는 둥마는 했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서 너무 어수선한 상황들이 됐고 나는 너무나 걱정이 됐고. 그리고 이건 전부 다 뭐니? 바람이죠. 누구의 바람? 그렇죠. 이모의 바람이고 할머니의 바람이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어찌 보면 이거는 나는 운명도 있는 것 같거든. 자, 우리 훈이의 아버지 어떻게 됐어? 그렇지. 문과 가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사셨고 그리고 당연히 훈이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운명적으로 보면.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 너무나 끝이 안 좋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엄마도 비슷해요. 우리 엄마도 맨날 평범하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런 배경이야. 여기까지 정리되셨을까요, 여러분? 필기할 게 좀 많더라도 따라오시다 보면은 뭔가 눈이 트이고 할 거라서 정리 잘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 이거 풀 수 있는 문제 애들 출력됐나요? 안 끊으셔도 돼요. 계속 갑시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평범한 삶을 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훈이의 눈빛이 문제야. 그러니까 훈이는 무슨 얘기야?
이미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카메라가 지긋지긋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보자 얘들아.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입대를 했는데 이제 의가사 제대라는 거는 뭐냐면 가족 일 때문에 제대를 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부모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군대를 가는 걸 좀 면제 같은 걸 시켜줬던 것 같아. 또는 뭐 군대를 갔다 하더라도 좀 일찍 제대를 시켜줬다는 거죠. 자, 그럼 봐. 보통 우리 인생에 숙제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일단은 초, 중, 고 졸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벌써 학력이 초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학력이 중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학력이 고졸이라고 생각을 해봐. 학력이 대졸이라고 생각을 해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왜 학교는 선발과 평가의 개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 좀 모자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초중고를 졸업해야 돼. 그 다음에 대학 나와야 돼. 남자는 군대도 나와야 돼. 이런 게 없으면 뭔가 얘는 하자가 있는 애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오케이, 너는 이제 사회라는 곳에 발을 디딜 수가 있어. 예나 지금이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를 자퇴를 2번 한 사람이거든. 근데 결국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오잖아요. 대학원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 직장이 있어 없어? 직장이 없어. 예나 지금 직장 힘들었나 봐. 그리고 보니까 야, 공대보다 인문계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좀 내가 선택 잘못했나? 그러고 있는데 다행인 훈이가 뭐 그러려니 했어요. 자, 할머니와 나는 훈이의 인생이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니야. 오히려 평범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카메라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 제목에도 나왔지만. 그럼 분명히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카메라 때문에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해. 어쨌든 그렇게 지내다가 해외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돈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둘이 이제 싸워요. 근데 왜 싸우는 거냐? 일단은 이게 걱정이죠. 왜? 자, 정리하면 이거야. 오빠가 왜 죽었어? 전쟁에서 죽었죠. 그러면 이게 트라우마로 남는 거야. 그래서 그 조카도 똑같이 안 됐으면 싶은 거야. 그래서 오빠 문과니까 문과 가지 마라. 그래서 좀 조카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죠. 자, 오른쪽 와서. 자, 이게 나의 본뜻이죠. 설득하고 싶죠. 그래서 나의 본뜻은 뭐야? 훈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겪은 이 전쟁에 대해서 얘가 잘 사는 것이 전쟁에 대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전쟁 때문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그 후손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치유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어. 그런데 자꾸 이제 돈 때문이죠 라고 하면서 계속 긁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드니까 상처를 입고 내적 갈등. 자, 결국 어떻게 됐어? 훈이가 취직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규직으로 간다 그랬어. 그런데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가 죽더라도, 즉 내 목숨보다 뭐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조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거야. 그런데 훈이가 갑자기 너무나 괜찮아졌어요. 아이고, 너 잘 살았으면 연락도 하지 왜 연락도 안 했냐고 지금 내가 되게 이모가 막 혼내고 있는 거고. 그런데 봐봐. 훈이는 아까까지는 어땠어? 되게 불만이 되게 많아 보였죠. 그런데 여기로 넘어가시면 웃고 있죠. 그런데 봐봐. 측량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도래. 그럼 봐봐. 측량일도 있지만 제도라는 건 뭔가 더 능력 있는 일이고 더 기술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까지 공사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문과가 여기를 옛날에는 그랬어. 문과가 여기를 차지하고 뭐 이과가 여기면은 여기는 현장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직을 좀 이렇게 그까짓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뭐 이제 밥도 먹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방에서도 얘기하고 쭉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훈이의 생활에 대해서 본 거죠. 첫 번째는 봉급도 작아. 박봉이죠. 일도 많아. 일도 힘들어. 하숙집, 생활도 힘들어 보여.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넘어가 볼게 이제. 좀 씻어. 막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얘가 너무 피곤했는지 바로 자고 있죠. 그리고 얘가 봐봐. 지금 생활이 어떻게 보였어? 황폐해 보이니까 이모로서 마음이 안 좋죠. 나는 계속 안쓰러워지고. 그리고 나는 훈이가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훈이가 서울 가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 그럼 나는 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고모가 뭐라고 하고 있어? 대충 냅둬. 막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모가 왔으니까 같이 좀 놀고 싶다는 거고,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좀 휴가를 한번 구해보겠다 그 얘기야.
사바사바라는 건 이제 사회생활 하는 거야. 얘가 뭐 고모랑 되게 안 좋았던 거에 비하면은 뭐 이렇게 휴가를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좀 얘는 사회생활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고모는 이제 빨래 대신 해주고 집안일 대신 해주고 있고, 그리고 훈이는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고모는 아유 가자 서울로 라고 얘기한 거고, 훈이는 또 싫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오케이 할 줄 알았는데 왜 싫다는 거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이 얘기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는 찾겠다는 거야. 내 삶을 찾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더 이상 고모나 할머니가 그렇게 왈가왈부하는 거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싶다는 거죠. 결국 얘도 계속 마음에 남았던 거지.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이제 자식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부모가 생각한 행복이 있겠지만 그건 내가 아니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행복하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그걸 입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은 뭐야? 아니, 자, 그렇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안다고. 하지만 고모 할머니로부터, 이 나라로부터 좀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다니까. 각자 삶이 있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른쪽 넘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약간 요즘으로 치면은 칠가야. 얘는 지금 어느새 칠가이가 됐어요. 칠가이 돼가지고 뭐 그냥 적당히 살지 뭐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냥 나는 내 삶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모나 할머니 일단은 좀 지켜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쭉 읽어오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훈이와의 이별을 했으니까 나는 다시 옛날을 회상하게 되죠. 자, 회상해보니까 어떻게 돼 있니? 훈이가 젖먹일 적이 생각이 났어요. 전쟁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삶이 다 박살이 나봤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훈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실패한 거죠. 그리고 자책하죠. 원인에 대해서 고민이죠. 하지만 후회는 아니었대. 이런 내면 심리들이 쭉 나오고 있으니까 필기를 쭉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작품이 있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 경험이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제 혼란스러우면서 끝난 거죠. 그럼 봐봐.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지. 자기가 옳다고 믿었으나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지. 자, 이 정도였던 것 같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거거든. 자, 이겁니다. 일단 자, 발단에서 뭐가 일어났어? 그렇죠. 오빠 부부 사망 때문에 훈이 데리고 피난이 갔고, 전개에서는 이제 큰 훈이랑 내가 갈등을 겪었고, 이제 그러면서 취직했지만 연락이 없고 걱정이 되니까 찾아와서 보니까 얘가 엄청 고생하고 있는 걸 보고 돌아가자고 했는데도 거절을 했죠. 그러면서 나는 내가 훈이를 잘 키웠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고 혼란을 겪고 있죠. 그럼 봐봐. 일단은 1인칭 주인공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라면.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훈이와의 뭐도 있지만 외적 갈등도 있지만 내가 겪는 심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내적 갈등이라고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한번 필기들 한번 해보시고, 자 정리되셨으면 자 33페이지 학습활동도 해봐야 되거든. 자 그럼 봐봐. 둘이 이제 갈등이죠. 훈이 현실은 뭐야? 문과를 선택하고 싶지. 취업이 안 되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갈등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봐봐. 카메라 워커를 바라보는 두 인물의 태도야. 그러니까 이걸 놓쳤던 것 같아 우리가. 그럼 봐봐. 카메라는 뭐고 워커는 뭐였고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았어야 될 것 같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카메라와 워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면 얘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나머지는 사실은 그냥 문제 풀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정리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기 써주실 거는 카메라 워커를 한번 찾아보고 뜻까지 적어보실게요. 자 영상은 잠깐 끊고요. 워커 출제 포인트 정리할게요. 첫 번째, 이 작가가 쓴 작품들 중에 유명한 게 엄마의 말뚝, 나목, 그 많던 시간을 누가 더 막았을까, 이런 작품들이 좀 연계 출제될 수 있는데 이건 학교 선생님마다 또는 학교마다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연계 출제될 만한 작품들을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얘기해 주시면 이거는 제가 보충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작가분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북쪽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다 보니까 실향민이고, 두 번째는 6.25를 그대로 겪었고 그 이후에 개발 독재까지 겪으셨거든. 이 과정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어렵게 살았을 거 아니야. 그래 그 어려운 삶들을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려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두 번째 포인트는 줄거리에 대한 내용 이해가 출제될 수가 있고 중간에 내용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바꿔서 오답 설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 그 줄거리에서 갈등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주목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갈래는 불량상 단편 소설이야. 그리고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전쟁 이후고 전쟁 이후의 세대가 겪는 아픔들에 대한 얘기일 거겠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구성은 시간 순으로 가요. 선생님 중간중간 회상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좀 애매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회상은 있는데 이게 구성으로서 시간 순이 역행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물 사건 배경이 세팅이 딱 되면서 잠깐 떠올리는 뭔가 그 시절을 서술하는 느낌이 아니라 인물 사건 배경이 딱 세팅이 되면서 뭔가 서사의 흐름이 나와줘야 돼. 근데 서사의 흐름은 없고 그냥 잠깐 떠올리는 정도? 잠깐 언급하는 수준이야. 언급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 순이 맞아요. 역행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주제는 6.25의 아픔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1970년대 아픔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아픔을 정통으로 맞은 세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아픔을 같이 보시면 되겠고 작품 제목이 들어와 있는 카메라의 워커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와서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카메라는 예상과 다르게 전쟁 기록보다는 경제력과 시간 여유를 얘기해. 그래서 내가 조카한테 얘기를 하죠. 야, 너도 직장 구해가지고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주말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주말에 카메라를 들고 가서 원하는 것도 찍고 예쁜 것도 찍고 이렇게 살아보라는 거야. 결혼해가지고. 카메라는 경제력과 시간 여유를 얘기해. 그럼 봐봐. 이 경제력과 시간 여유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근면 성실하면 생길 것 같잖아. 그래서 나는 조카한테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면 이런 게 생길 거다라고 나는 훈이한테 얘기했는데 실상은 어떠냐? 터무니없는 얘기죠. 근면 성실에 불가능. 오히려 고단하게 살아야 되는 노동사의 현실이 워커고 고단하게 사는 노동자의 현실만 확인할 뿐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이거를 전쟁 쪽으로, 그러니까 6.25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이쪽인데 지금 이 작품은 1970년대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그 시절의 개발 상황에서 산업화 상황에서의 노동자의 현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주제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줄거리를 흐름을 잡으면 좀 이제 보일 것 같아.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그래서 전체 줄거리 흐름을 잡아볼게요. 일단 6.25 전쟁 때문에 오빠 부부가 죽었고 나는 조카인 훈이를 기르고 이런 부분들부터가 벌써 6.25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 거잖아. 그럼 봐봐. 6.25 전쟁의 트라우마가 어떤 갈등을 만들었냐면 이 갈등을 만들어요. 왜? 일단 오빠는 훈이 아버지는 왜 죽었어? 문과를 냈어. 경제활동을 안 해. 불온서적만 있다가 결국에는 전쟁통에 죽었어요. 그러면 훈이가 문과를 선택하게 되면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훈이가 이 이과 선택하는 것을 반대했죠. 그 반대한 근거는 뭐야? 오빠처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는 나와 어머니가 같은 생각이셨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나는 훈이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나랑 소통을 안 하지? 그런 좀 훈이에 대한 좀 서운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첫 번째 갈등은 뭐냐면 문이과 진로 선택에서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 진로 선택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어디서 온 거야? 일단은 6.25 전쟁 때문에 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훈이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했고 삼류대학이라도 갔고 군대도 갔다 왔는데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취업을 좀 시켜보고 싶었는데 잘 안 돼. 그랬더니 훈이가 이번 두 번째 선택을 하죠. 나 해외로 갈래요 라고 했더니 해외는 안 돼 라고 두 번째 갈등이 나옵니다. 왜냐면 봐봐.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삶은 뭐야? 안정적이고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근면 성실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첫 번째는 뭐야? 6.25 트라우마였던 거야. 나의 두 번째는 뭐야? 해외 같은 거 왜 생각해? 근면 성실하게 우리나라에서 살아라라고 얘기한 거야. 자, 세 번째 갈등이죠. 이제 훈이의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훈이의 삶을 보면서 나는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갈등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물론 훈이와 나 사이의 갈등인데 훈이와 나 사이의 갈등은 첫 번째, 문이과 선택해서 이과 가지 마라 문과 선택했던 거. 대학 다닐 때 데모하지 마라라고 했던 거. 즉 무슨 얘기야? 사회 참여하지 마라. 외국으로 취업같이 뭔가 도전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그냥 우리나라에서 주어진 삶을
평범한 삶을 어떻게 살아라? 근면성실하게 살아라. 근데 근면성실하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 첫 번째,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 제대로 받긴 하지만 엄청 박봉을 받아요. 두 번째, 하숙집에서 막 힘들게 물가 엄청 높아. 그리고 내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랬는데 싼 값에 계속 계약직으로 부려먹기만 해. 그러니까 차별을 받고 되게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고, 야, 지금이라도 서울 가자라고 했더니 훈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는 이모랑 할머니, 고모랑 할머니가 후회를 했으면 좋겠어. 요즘 세상이 그렇게 근면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되는 세상 같아? 왜 이렇게 시대착오적이야? 나는 그냥 이대로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그렇게 나의, 그러니까 고모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나는 확인시켜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저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거죠. 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6.25 때문에 문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잘못된 사상에 젖어들까 봐. 두 번째는 해외 가도 안 돼. 세 번째는 근면성실하게 살아. 근데 이 모든 선택이 훈이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했으나 행복한가는 거리가 멀었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쪽으로 와봅시다. 끝으로 잡아. 주제는 결국 무슨 얘기야? 그렇죠. 시대에 대한 비판이고 자신에 대한 비판인데, 자, 시대에 대한 비판의 근거는 뭐냐? 근면성실하게 살아도 착취를 당하는 구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근면성실하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의 옳다고 생각한 그것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첫 번째, 6.25 전쟁 때문에 문과를 선택했어. 자, 두 번째, 해외가 아니라 국내를 선택했어. 세 번째, 근면성실하게 살면 될 것 같았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문과의 한계, 국내에서 삶에서 한계, 그리고 노동자들의 착취당하는 그런 구조에 대한 문제, 즉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 인식을 못한 자아에 대한 비판, 이렇게 두 가지로 주제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필기 쭉 정리하시고 문제 풀고 쉬세요, 여러분. 영상 잠깐 끊겠습니다.